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오케이. 오늘 2023년 드디어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과 토요일 날 돈은 왜 안 벌어 테마까지 두 번의 출첵에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는 짧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어, 좀 마음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잠깐만요. 잘 보입니다. 네네. 음, 뭐, 저희가 집안에 좀, 어, 일이 있어서, 너무 사랑하던 조카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어, 천국에 가는 바람에, 좀 경황이 없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던 조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음, 죽어서 36세 나이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옆에 사람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감사한다고 좀 격려하세요, 서로가. 아유, 감사하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감 이런 걸 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 천국 갔으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이게 저는 굉장히 이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도 어제는 저희가 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창문도 열을 수 없을 정도로 어, 이렇게 좀 공기가 안 좋은데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에 대한 감사함이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좀 것이 아닐까라도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2024년도 또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바다가 보여요. 이런 바다가 보이거든요. 바다가 보이고 또 굉장히 야경도 좋고 뷰가 좋은 굉장히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태양이 떠오르고 어떤 석양이 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2023년 마지막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3년, 2024년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저희 엄태호 대표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이 단어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돈. 시작.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규모 있어라고 하잖아요. 규모 있어. 규모 있다고 얘기할 때는 뭔가 올바르다. 바르다 또는 그 하고 있는 일의 형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규모 있다는 말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저 사람 규모 있어. 그 회사가 규모가 꽤 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규모가 있더라도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존재의 목적이 정확하게 적중률이 높은 상태를 우리 규모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한다. 그리고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해 놓은 상태를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는 개념을 좀 먼저 아셔야겠죠? 볼게요. 정리 들어가 볼게요. 시작. 정리는 뭐죠?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뭐가 있게 질서가 있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게 주변에 너 규모 있게 해라, 체계적으로 해라, 질서를 가져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 집에 와보시면 저희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딱 필요한 것밖에 없는데 둘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거를 100%다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나누거나 없애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거하고 집중하고 시작. 제거와 집중 써보시겠어요. 시작. 제거와 집중. 제거를 잘하려면요. 우선순위, 본질적 가치가 명료해질 때 제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우유부단하지 않게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남들도 배려하면서 그 가치를 따져서 중요 우선순위를 잘 어,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본질적 가치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노력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안해야만 어, 업무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막 급박하거나 경망스럽거나 경솔하거나 처신이 올바르지 않을 땐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남들이 볼 때 어떨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은요, 관계 속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지혜와 명철, 지혜는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명철은 deep insight, 나를 깊게 바라보는 자아 성찰 능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뭐냐면 자아 성찰 능력은 명철해야만 할 수 있어요. 밝게 밝고 냉정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밝고 냉정하게. 그 밝다라는 건 긍정적이란 말인데요. 긍정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철하게, 냉정하게. 그래서 명철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화두는 명철과 지혜를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잘 이루어내는 힘과 그렇게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고 상황이나 겉으로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경우와 경황이 없어져요. 그래서 경우와 경황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나밖에 몰라. 나만 보여. 이러는 분들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계 속에서 돈이 만들어지는데요. 관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나를 기피해 볼 수 있는 명철이 저도 솔직히 수련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잃어버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나의 쇄신과 청출어람의 과정인데요. 청출어람이 저희 엄 대표님이 말하는 1%씩 성장해서 나를 어제의 나보다 뛰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청출어람을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하지만 원래는 지금 엄태호 대표님 말하시는 1% 성장, 어제보다 다른 나를 만들고 나를 쇄신하여 발전시킨다는 게 청출어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부, 나를 점점 찾아가는 공부를 여지까지 게을르게 하셨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2024년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적고 분석하고 남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보는 과정들이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저도 17번이라는 시간을 망했고 8번 때 성공하면서 7번 망할 때 항상 뭐 회사 탓하고 남 탓하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옆에 사람 탓하고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난 주변 이렇게 맨날 남을 탓했던 이승아가 이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님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나로부터 이 모든 에너지는 다 내가 끌어들여. 지금 돈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돈을 안 끌어진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다루는 공부, 지혜와 명철을 공부하는 2024년도가 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1월 달 내내는 정말 깊이 자숙하며 학습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황 없이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경우와 경황이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경우와 경황이 있어야 돼. 제가 실수하는 분들을 들어오면 본인 말을 잊어버려요. 근데 본인 말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도 못 봅니다. 경우와 경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요, 자기는 어려우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한테 뭐가 안 오냐면요, 운이 오지 않고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주변이 따라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치우는 작업, 그러려면 제거를 해야 되죠, 제거. 제거해서 중요한 걸 빼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것. 그 다음에 그래야만 집중할 수 있다. 시작. 제거와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데 모아서 치워서 질서 있게. 질서가 뭐냐면요, 구조의 진행입니다. 구조 안에는 매뉴얼이 들어가고 그 매뉴얼들이 진행 과정을 순서 있게, 순서는가 뭐냐면요, 순리에 맞게끔 서열을 나누어서 일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게 질서입니다. 질서 잡는 건 좀 불편하지요. 왜 규모를 먼저 잡아야 되고 구조를 잡아야 되고 구조 안에 있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순리에 맞게 저희 서열을 정한다는 건 쉽은 일이 아까 뭐냐 우선순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예, 단련. 100번의 시도는 혼돈일 뿐이고 1000번의 시도가 돼야 몸에 단이 되고 10,000번의 시도가 돼야 련이 된다. 습관은 단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그러니까 제가 체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어젠더, 우선순위의 이름을 나눌 수 있다. 즉 공통점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또 멋진 말이 나옵니다.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은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는 2023년, 2024년이 돼서 제가 우측에 보여드렸죠. 매일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고 제가 우리 박현주 전무님 맨날 말합니다. 대표님 일 다 끝나고 새벽 3시에 돌아왔어요. 집에 가려고 했더니 제가 현주야 어디 가니? 집에 가야죠. 정리정돈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재고조사하고 서류 정리해서 입술이 불어뜰 때까지 해서 지금의 박현주 전무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2023년, 2024년이 되시기 바라고 이것을 물건만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정리정돈해야 된다. 생각을. 그래서 자, 여러분은 시간과 사건의 배열을 목표라고 합니다. 시작. 시간과 사건의 배열을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를 잘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간 안에 뭐가 사건의 배열들입니다. 지금 이거 똑같아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제거해야 될 건지, 어떤 게 집중해야 될 건지를 골똘히 여러 가지로 궁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시간과 사건의 배열을 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그분을 성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사건의 배열을 얼마나 내가 규모 있게 잘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시간과 사건에 대한 배열을 얼마나 내가 궁리하며 분석하고 나의 사건들의 연속, 나의 시간들의 연속선상에 맞아들었을 때 그분은 중요도에 따라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중요도에 맞지 않게 사건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뭐든지 실패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사건은 어떻게 연이어져 있는가요? 이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과 삶입니다. 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될까요? 시작. 생각하는 대로 살아. 옆에 사람한테 여쭤볼게요. 시작. 생각하는 대로 사시나요? 사는 대로 생각하시나요? 시작. 생각하는 대로 사시나요? 사는 대로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대로 사시는 분은 경우와 경황에 절대 자기 생각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사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경우와 경황과 정신없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신없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없어, 정신없어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그건 뭐냐면 사는 대로 지금 내가 내 생각과 삶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나의 생각을 견고해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 마음 중심을 두고 마음에 중심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충.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생각이 견고한 것을 충이라고 하지요. 충성 그러잖아요. 뭐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생각을 올바르고 견고하게 해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이죠. 성의를 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으며 얼마나 견고한지를 나에게 물어보고 자꾸 나랑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말수도 적어지고요. 허튼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잘 돼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끄럽죠. 근데 저희 어제도 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참 어색하더라고요. 저 조카가 죽었는데도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아우 이모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보더니만 고모가 진짜 성공했구나 이러시더라고요. 대들보네 대들보 집에. 근데 그게 제가 잘 돼서 책을 본 건 아니잖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책을 받고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책을 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부족하니까. 너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남한테 쓰기에 부끄럽고 남한테 등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너무나 진짜 부끄럽고 제 자신이 좀 실망스럽고 좀 안타까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합니다. 왜요?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저와 10억 계획을 세우고 나와 생각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에게 좋은 인생, 저희가 회사는 인재를 찾아서 그 인재에게 비전을 수립해주고 훈련을 도와서 불을 쌓아서 불을 흐르게 하는 게 저의 인생 모토기 때문에 저랑 생각을 맞춰서 좋은 삶을 통해 부끄럽긴 하나 부족하고 미력하긴 하나 많은 분들에게 등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힘을 구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대동단결 혼연일체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힘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옆에 사람 힘과 주변 사람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오늘도 골똘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좋아. 수신제가 제가 한문으로 쓰려면 제가 한문이 좀 약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라는 말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대학에서 잘 알려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실려 있다. 나라와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같이 한번 옆에 써보실게요. 제 시간엔 연필 있으셔야 되죠. 자기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시작. 자기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제가 여기서 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심경을 좋아합니다. 심경을 좋아하는데, 그, 심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심경 중에서, 그 말을 정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독이란 말이 신독. 혼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이 해석을 해요, 신독을.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내 몸을 가다듬어서 내 생각을 얼마나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가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깊게 본인을 반성하여 본인이 신실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있도록 나를 감찰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신독이란 말이 정말 자기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정말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독. 근데 그 전체를 보면 또 읽어보 그 전체를 보면 이렇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 후에야 알을 얻을 수 있고 알미 지극해진 후에야 뜻이 성실해진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뜻이 하기 전에 이제 사랑해라는 게 있는데 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엄태호 대표님이 이거 분명히 어필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중용말 하셨죠. 근데 알미 지극해지면 깊어지고 넓어진 거예요. 같은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헤아려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시작. 헤아려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한테도 인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모두 각자가 인이 있어요. 참을 인자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걸 알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극해지죠. 넓고 깊어집니다. 역지사지가 아주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죠. 역지사지가 안 되는 분들은 쟤는 왜 저래? 경박해서 그렇습니다. 경솔해서. 자기가 올바르고 굳은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오류에 빠져요. 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을 헤아려서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을 헤아려서 깊게 생각해야지 아임이 지극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어떠냐면 쟤는 자기가 올바르고 고드니까 쟤는 왜 저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손가락을 올리게 되어 있죠. 근데 아임이 지극해지는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 헤아려서 넓고 길게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사물도 사람이 사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 후에 알미 얻을 수 있고 알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깊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알미 지극하다. 시작. 알미 지극하다.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깊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뜻이 성실해진다. 생각이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야 자신을 닦을 수 있다. 그죠? 자신을 닦은 후에야 집안이 바로잡히고 집안이 바로잡힌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바꿔놓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었어요. 제가 많은 책을 봤는데 저희 대표님 성경보다 위에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와 성경을 알고 모든 거를 공부하면 고집스러워지지 않고 편협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논어와 손자병법을 50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방법이 논어의 방법이 많고 손자병법의 방법이 많더라고요. 부족하죠.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도 안 되지만 흉내내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피터 드러크 선생님과 앤서니 라빈슨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저 책을 제가 독파하면서 저의 30대는 이분들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똑하고 훌륭한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고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사람입니다. 학문이 짧죠. 그런데 저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모든 것과 그다음에 논어와 그다음에 제가 손자병법 그다음에 우리 피터 드러그 선생님의 13권의 책과 내 안에 잠든 거인에게 앤서니 라빈스의 깨우침을 에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자는 우리 정주영 회장님. "해보기나 해봤어? 길은 만들라고 있는 거야. 안 되면 만들면 된다." 정주영 씨하고 많이 닮았다고 저희 남편은 삼성 스타일의 경영을 하시고 저는 정주영 스타일의 경영을 한다고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나모리 가조 선생님 불교 신자였지만
유교 공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신 이나우리 가조 선생님의 11권의 책.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경영의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를 하고 싶었냐면 2023년, 2024년 여러분에게 함께 했던 시간들 짧게 저랑 함께 하셨던 3일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부족한 저의 치부도 드러내고 부족한 저의 공부했던 방법을 드러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난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저에게 위로해 주신 많은 분 감사드리고, 사람이 가는 일은 안타깝지만 그가 있었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가 줬던 기쁨과 지금은 있어야 될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마무리를 잘하는 그리고 멋진 24년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제가 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재 부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요즘에 저기 또, 우리 동양 고전에 굉장히 심취해 계십니다. 또 이런, 그런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어떻게 우리가 2023년도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시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며칠 또 쉬었죠? 우리 잠깐 일어나서, 예, 이동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하시고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또 스쿼트 해야죠, 스쿼트. 자, 스쿼트 하겠습니다. 자, 12개 갈게요.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내려가고, 엉덩이와 뒤꿈치 밀어 올리고, 둘, 쭉 밀어 올리고, 셋, 엉덩이, 뒤꿈치, 넷, 뒤꿈치로 밀어 올리면서 엉덩이에 자극을 느낍니다. 다섯, 갔다 올게. 여섯, 네, 좋습니다. 네. 쭉쭉,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깊이 내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움직임 자체에 주목하세요. 둘, 오케이, 박수! 자, 우리 이제 2023년도인데 여러분들 벌써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그 단어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난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근데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미 우린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이어트가 생활이 되신 분들이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작게 예, 주변 의식하지 마세요. 뭐 너무나 좀 근엄하고 좀 정숙한 자리면 당연히 실례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자유로움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몸을 움직이고 엉덩이와 다리, 전신에 자극을 주고 지금 해보신 분들 어때요? 숨 차요, 안 차요? 차죠? 저도 찹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중요하죠. 자, 채팅으로 또 앞전 시간의 감동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위로가 되시는 말씀들 예, 감사드립니다. 격려와 이런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들을 우리 또 출첵에서 이 채팅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음소거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팅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33 출첵 신규반을 모집하고 있죠. 예, 24년 1월 2일까지 오늘이 20 며칠이죠? 9일인가요? 예, 9일. 그래서 이제 며칠이 28일이군요. 28일. 예, 며칠이 안 남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다. 야, 오늘은 참가자 계정도 107 계정이나 들어와 있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동 중이시거나 미팅 중이셔서 또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1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월 2일에 내가 신청하신 분들은 33일을 완주하시게 되면 출첵의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벌써 완주하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뭐 66일까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참여하는 시간을 같이 의식처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리추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의식. 그래서 출석을 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뭔가 의식적인 어떤 반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나의 하루의 시작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출첵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좀 같이 가다듬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저기 일정이 없어서 일정은 이제 12월 31일까지는 이제 별다른 지금 슬리밍고 그룹의 일정이 없습니다. 우리 출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출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계시는 일들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61차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4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의 부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들을 어떻게 좀 실행 중심으로 바꿔나갈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 이제 자신감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능감 이꼬르 행복감이다라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께서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언급하신 바 있죠. 이 프레임이라는 책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각각이 쓰고 있는 이 렌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세상은 희망적이고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적일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이고 어둡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부정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비보들도 많이 들리고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 심리학 이 용어가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의 대문호인 베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베르테르라고 하는 게테의 본인을 투영한 그 주인공이 첫사랑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비극적인 어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청춘의 가스마리, 열병을 좀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읽고 유럽의 많은 동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베르테르의 옷을 그 노란색 조끼와 그 착장한 특유의 시그니처 이 복장이 있어요. 그걸 착용해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인들 또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자신에게 투영해서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동화시켜서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너무 트렌드 좋습니다. 또 뭐 이 뉴스 이런 거 물론 참고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고 그게 나의 어떤 가치관이 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주도성, 또 자유의지,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 또 지금 프랭클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결정권 또한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금 정주영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것처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 유능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이뤄 나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행복의 주체가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 때 우리가 스쿼트를 했죠. 야, 스쿼트 12개 한다고 내가 행복해져?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또 어떤 신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분비이 되는 호르몬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뭔가 좀 재미가 없어요. 의욕도 없습니다. 그럴 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뇌에서는 각성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 도파민의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뭐에 영향을 주냐면 감정에 영향을 줘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뭔가 해낸 성취감이 찾아올 거예요. 12개라는 숫자가 뭐 그닥 크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그 해낸 그 감정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게 바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나 12개나 했구나.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12개나 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타인들과의 대화는 하십니까? 근데 자기하고의 대화는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저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옳지 않은데.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와 대화하고, 지금 나 이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이 일 할까 말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야,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 근데 잘하고 있어. 변하고 있어. 가고 있어. 너 위대해지고 있어. 왜? 너는 어제보다도 더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어제보다 더 위대해질 거야. 그리고 오늘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고 주저앉고 싶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또 해보고 시작하다 보면 운동하기 싫은데 옷을 갈아입으면 양말을 신게 되고 운동화를 신게 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트레드밀, 이 러닝머신 앞으로 다가가고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고 준비 운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제 스스로에게 칭찬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 오늘 일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대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에게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캐치하자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나의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라면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그래서 그걸 앞서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나?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지 누가 갖다 받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쟁취하는 당연한 권리인 건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행복이 너무나 요원하고 멀고 또 험난하기만 한 걸까요? 그래서 아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저도 지금 이 시간까지 제 가슴에 울림이 있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갈고 닦으면 그리고 집을 먼저 다스리면 천하도 통치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통치하는 것의 첫 걸음은 나를 알고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 그래서 나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피터 드러커 선생님으로 돌아가면 자기 경영. 우리들 스스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통제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다소 불편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선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단어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스스로 자기 주도권을 갖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자유한 상태일 거예요. 자유한 상태라는 것은 뭔가 거리낌이 없는, 옥죄는 것이 없는, 나를 가두는 것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다소 어떤 이 수동적인 상태의 의미이죠. 그리고 또 한편의 단어로 리버티가 있습니다. 이 리버티는 내가 투쟁하고 쟁취하는 자유를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한다면 투쟁해야 된다는 것, 쟁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프랭클린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거, 나는 내 자신을 지금 얼마만큼 컨트롤하고 있지? 이제 돈 얘기로 들어갑니다. 돈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친하려고 하고 그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자꾸 친구들과 형제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도 돈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인간관계와 관계를 맺는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과 관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체에 대한 의식과 개념 자체가 없죠. 없죠. 근데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지난 내 결정들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는 인간관계와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또 나를 둘러싼 주변 재반 환경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그리고 나의 이 사물들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내 관점에 있고 내 태도에 있고 내 마음가짐에 있다. 그래서 그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욕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문제의 이 근원은 교만과 욕심에서 비인한다. 거기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제한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고 다른 어떤 대상들을 낮추는 거죠.
자기 혼자 잘나고 타인은 무력하고 또 하대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점이죠.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욕심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돼요. 인간관계도 욕심 때문에 틀어지죠. 이기주의도 어떻게 보면 욕심에서 기인한 파생된 하나의 감정 형태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을 다스릴까? 이 욕심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초월한 범주에서 발생돼요.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내가 충만한 상태라면, 지금 행복한 상태라면, 현재에 만족할 줄 알 텐데,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 하는 거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범주 내에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심리가 세상을 진보했고 진일보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오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욕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자기 만족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관대함이 생겨요. 내가 꽉 차 있거든요. 내 잔이 차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잔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꼭 물질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 채운다라는 것은 감정이 중요하죠.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10억 정도의 돈, 뭐 100억 정도의 돈, 아니, 뭐 1000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돈은 그냥 숫자거든요. 뭐 1000억이든 100억이든 똑같더라고. 100억 이상 되면요, 돈은 더 불어나지.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병신짓만 안 하면요, 그 돈을 까먹을 일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욕심. 그래서 숫자일 뿐인데 그 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요. 그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금은 행복할 것 같죠. 지금은. 자, 여러분들 이전 삶에서 굉장히 뭔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걸 갖게 됐어요. 그 행복감 얼마나 가던가요? 끼케야 3주?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조금 더 길어지면, 그죠? 뭐 한 3개월? 그 이상으로 처음에 기쁨이 와닿지 않아요. 그 감정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귀한 물건들도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긁히면 상처 날까, 만지면 닿을까, 그죠? 뭐,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막대해요. 그냥 막 써요. 그게 우리가 물건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죠. 물건이 우리를 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감정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건 물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자체의 충만감, 물건이 없어도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에 관한 7가지 잘못된 생각은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소 좀 의식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 이유는 이제 연말이죠. 열심히 달려는 왔는데 우리 행복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볼 때예요. 스스로하고 대화를 해볼 때입니다. 나 지금 행복한 일을 하고 있고 나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근원의 이유는 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24년도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난 어떤 관점으로 24년도를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 출첵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나도 해보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돈과의 관계, 또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그냥 공중에서 떠다니면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의 가치 수단일 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를 둘러싼 환경들과 어떤 관계로 정의하고 또 어떤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할 것인가. 돈도 마찬가지다. 돈과의 관계를 그동안 내가 돈과 다소 친하지 않았다면, 돈과 관계가 소원했다면, 돈 자체를 기피했다면, 돈을 제약시했다면, 돈을 악으로 여겼다면, 부자들을 경멸했다면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돈 자체를 사랑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돈을 다루는 나를 어떻게 충만하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 자기를 통제하는, 그래서 자신감을 형성하고 그 자신감은 내가 수많은 행동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해보는 아주 하찮은 일들, 보잘것없는 일들, 일상에서 나와의 약속들을 실천하면서 내 스스로를 믿어갈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인 자기 유능감, 자기 효능감. 아, 나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뭔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곳에서 나를 린치핀이라고 부르는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참 필요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닮고 싶은 사람. 어떤 롤모델인 사람. 거기에 그 조직에,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데려오면 아주 미천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꾸준하고 묵묵하게 해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타인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신임, 신용한다라는 거예요. 돈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신용이에요. 신용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돈도 신용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지, 신용 없는 사람에게는 돈도 그 사람을 기피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믿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를 신뢰 안 하는데 어떻게 타인이 자기를 신뢰하겠습니까? 난들 나를 모르는데, 그죠? 타타타가 어디서 나왔어요? 응?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믿을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만 하면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가장 근간인 능력, 신용이 없잖아요. 신용이 없잖아요. 그럼 23년도까지 우리가 신용 없고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과 여러분들과의 시간, 여러분들 오늘 뭘 작은 약속들을 해 나가면서 어떤 걸 성취해 나가면서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하고 칭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